되는 체인점을 가진 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본점은 확장 이전까지 하게 되면서 나름 맛집이라 소문난 중식당이 되었죠. 그쯤 되었을 때 저는 부모님을 찾아뵀어요. 그동안 제가 읽은 것들을 보여드리며 성공한 자식의 모습을 보여드렸죠. 부모님은 변한 저의 모습에 감격하셔서 눈물을 보이셨고 그동안 연락도 끊은 저 때문에 마음고생하신 걸 말씀하셨어요. 이 매정한 놈, 연락은 왜 끊은 거야? 지 부모 속 터지는 것도 모르고. 엄마 미안해요. 그냥 잘 돼서 보여드리고 싶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매정할 수가 없어, 못난 놈. 둘째 아들 많이 보고 싶으셨어? 당연하지. 나는 네가 어디서 죽은 건 아닌가 하고 걱정이 잘못되나만 생각하면, 이 나쁜 놈. 이렇게 잘 돼서 왔잖아요. 그래, 장하다 내 아들, 장해. 오랜만에 뵙는 부모님은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가득하셨어요. 살도 얼마나 많이 빠지셨는지. 15년이란 세월 동안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중간에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도 하셨다는 형의 말에 연락도 제대로 드리지 않은 저의 행동이 반성도 됐고요. 변한 건 부모님뿐이 아니었어요. 형은 자식을 둘이나 낳았는데 애들이 얼마나 많이 컸는지 키도 훤칠하고 다 컸더라고요. 태어났다고 형이 보내준 사진에 아기 모습만 기억이 선명한데 언제 이만큼 컸는지 세월의 무상함에 참 놀랍기만 했어요. 만나는 사람은 있어? 아니, 일 때문에 바빠서 연애할 생각도 못했지. 마음도 엄지가 한창인데 연애 한번 안 하고 뭐했냐? 장가는 가야지. 그래야지. 장가가는 거 보셔야 엄마도 마음이 편할 거고. 형은 제가 이룬 성공을 보며 저를 대견해했어요. 형의 인정을 받고 나니 그제서야 제 성공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죽도록 고생한 지난 시간들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형은 이제 장가가라면서 예쁜 섹시 만나 토끼 같은 자식도 낳고 남들처럼 살라고 했어요. 단란한 가정을 꾸린 형을 보니 저도 욕심이 생겼고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으니 어디서 여자를 만나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으면 주변 지인들이 결혼정보로 회사를 이용해보라고 했어요. 어차피 사랑만 갖고 결혼하기엔 나이도 있고 그러니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매칭해서 인연을 맺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면서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인 것 같아 업체에 등록해 맞선을 봤는데 막상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나보니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지금 하는 식당 월 매출이 얼마나고요? 고등학교 졸업만 하셨던데 공부 많이 싫어하세요? 이세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서. 결혼하고 나면 시댁은 1년에 몇 번 가야 되나요? 저는 결혼해도 서로 개인사는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간섭하는 건 일절 싫어요. 아무리 조건을 보고 하는 결혼이라지만 두 사람의 신뢰 같은 건 옵션인 것처럼 구는 모습이 썩 내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연애를 제대로 안 해봐서 제가 너무 감성적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도무지 내키지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라는 남자보다는 제가 가진 돈에 관심이 더 있는 게 뻔히 보이니까 없던 정도 떨어질 것 같았고요. 상황이 이러하니 번번이 차만 마시고 헤어지는 일이 계속됐고 제 생각에 이렇게 인연을 만나는 건 아닌가 보다 싶었어요. 아무리 제가 급해도 결혼 상대를 아무나 드릴 수 없다는 결론에 그냥 인연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결혼을 거의 반포기 상태로 지낼 때 친구놈이 연락이 왔어요. 너 소개팅 해볼래? 소개팅? 나는 그런 거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안 할래. 왜? 소개팅이 그렇지. 한 번에 입맛에 맞는 사람은 어떻게 만나냐?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봐. 싫어. 시간 아까워. 친구야. 그냥 한 번만 나가서 차 마시고 와. 내 고객 딸인데 내가 이번에 좀 잘 보여야 해서. 내 주변에 조각이 너밖에 없지 않냐. 야,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몰라? 알지. 그냥 경험 쌓는데 생각하고 한 번만 만나주라. 친구 살린다 셈 치고. 보험 많은 친구놈이 어찌나 사정사정하는지. 돈 많은 부자 소개시켜주기로 했다면서 저밖에 없다고 부탁하는 겁니다.
잠잘 시간도 부족한 사람을 그딴 자리에 나가라고 부탁하다니 괘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너무 이런저런 자리 가리면 진짜 영영 장가 못 갈까봐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게 됐죠. 초등학교 교사를 한다는 여자는 키도 아담하고 약간은 마른 체형에 눈이 동그랗고 귀염상이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런지 말하는 것도 상냥하고 눈웃음이 잘 지는 그런 여자였죠. 말투가 애교스러워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전혀 기대 없이 갔던 자리라 그런지 조금은 호감이 생겼어요. 식당 하신다고 하던데? 네, 작은 식당 하나 운영해요. 네, 직접 요리도 하세요? 그렇죠. 제 가게니까 요리도 제가 해야죠. 남한테 맡기면 음식 맛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전 요리하는 남자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음식을 해보면 진짜 맛을 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요리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직업 괜찮으세요? 식당이 서비스직이나 마찬가지라서 일도 많고 남들 놀 때 쉬지도 못하거든요. 요리사가 어때서요? 저는 너무 멋진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걸요. 그런 거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저는. 워낙 저와 직업군이 맞지 않는 여자라서 제 직업을 싫어할 줄 알았지만 의외로 그 여자는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요리사라는 직업이 멋지다며 저를 죽여 세워줬고요. 접점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예 연애는 배제하고 있었는데 대화를 나눌수록 여자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워낙 앞에 만난 여자들이 돈을 밝혔기 때문에 일부러 체인 사업하는 걸 숨겼어요. 가게도 작은 가게라고 하며 제 수입을 알려주지 않았고요. 돈보다는 진실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리했죠. 우리는 이후 계속해서 데이트를 하게 됐고 그 여자는 저를 세심하게 배려해주며 바쁜 제 스케줄에 맞춰 움직여줬어요. 제가 맞선에서 만난 여자들과 오래 가지 못했던 게 바쁜 제 스케줄 때문에 만남이 자꾸 펑크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모든 만남을 저에게 맞춰서 배려를 해줬어요. 늦어도 화를 내지도 않았고 약속이 펑크나도 이해해줬고요. 신경을 써주는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게 됐어요. 어쩌면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죠. 그렇게 만남을 이어갔고 6개월 정도 만나게 됐을 때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신다고 자리를 옮겼는데 그 여자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그래? 왜 울어? 나 어쩌면 좋아? 무슨 일 있어? 엄마가 나보고 선보래. 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만나고 있는데 무슨 선이야? 나도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연애 따위 그만하고 결혼하래. 아니 왜? 나 내년에 40이잖아. 나이 더 먹으면 평생 결혼 못할지도 모른다고. 올해 안에 날 잡아야 한다면서. 나는 도현 씨 너무 좋아. 결혼한다면 도현 씨랑 하고 싶고. 도현 씨는 어때? 나랑 결혼할 생각 없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하는데 내가 행동을 애매하게 해서 이 사람이 우는구나 싶었어요. 결혼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애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 결혼하자고 했어요. 더 클 것도 없고 눈물 흘리면서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여잔데 사랑 같은 감정은 결혼하고 살면서 더 키우면 된다고 여겼고요. 무엇보다 제 일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이미 마음에 들었기에 결혼 결정이 그리 고민스럽지도 않았어요. 그날 저는 바로 프로포즈를 했어요. 난생 처음 해보는 고백에 저도 쑥스러웠고 반지도 준비 못했지만 내 마음이 잘 전달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좋다고 했고 우리는 곧장 결혼 준비에 돌입했어요. 양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 승낙을 받은 후 바쁘게 준비를 했죠.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그 여자가 거의 준비를 했지만 돈이 필요한 곳엔 전부 제 돈을 썼어요. 신혼집도 장만하고 가구와 가전도 전부 제가 다 장만했고요. 나이 먹어 하는 결혼, 제가 능력이 되니 처가에서 신경 쓰이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그 정도면 제 진심도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 여자는 저와 생각이 다른 것 같았어요.
아이가 바로 생길 것도 아니고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었기에 평수가 작은 아파트로 먼저 장만했는데 거기서부터 뭔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몇 평이야? 26평 정도 될걸? 작아 보여도 옛날 아파트라서 앞뒤 베란다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 괜찮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결혼하면 집들이도 하고 그럴 텐데. 밖에서 먹고 집에서는 간단히 수상만 보면 되지 뭐. 손이 많아? 아니, 그건 아닌데. 혹시 평수가 작아서 싫은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집 평수 때문에 그러나 싶어 약간 언짢아졌지만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26평이라고 해도 땅값이 높은 동네라 적은 돈이 든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여자에게 말은 안 했지만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그때 큰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었기에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전도 비싼 것 말고 적당한 것들로 샀고요. 이사 다닐 건데 비싼 건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리 했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지 얼굴이 어두웠어요. 그렇게 바쁜 시간 쪼개면서 결혼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예비 장모님과 아내가 저를 찾아서 화를 냈어요. 장모님, 지연아, 여긴 웬일이야? 자네, 나랑 얘기 좀 하세. 무슨 일 있으세요? 장모님 왜 그러세요? 예비 장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를 잡아먹을 것 같은 표정으로 찾아왔는데 영문을 모르는 저는 어리둥절할 뿐이었어요. 자네, 우리 지연이랑 결혼하면 뭘로 먹고 살 건가? 네? 뭘로 먹고 살긴요? 제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 식당? 왜 그러십니까 장모님?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장모는 무슨 장모? 네? 자네 좋게 봤는데 이제 보니 정말 못 쓸 사람이네. 내가 그래도 우리 지연이 봐서 좋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지. 자네 월 매출이 400만 원이라며. 하루도 아니고 한 달에 매출이 400만 원이면 어떻게 먹고 사나? 설마 우리 지연이 등골 빼먹고 살려고 했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 씨가 그랬잖아. 한 달에 400만 원 번다고. 지연아, 도끼 눈을 하고 저를 찾아서 한다는 소리가 그런 개소리였어요. 며칠 전 그 여자를 만났을 때 이제는 내 재산 규모를 얘기해줘도 될 것 같아서 매출에 대해 말을 해줬는데 말귀를 잘못 알아듣고는 자기 엄마를 앞세워서 저한테 따지러 온 거였어요. 하도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는 상황에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싶어 머릿속이 뒤죽박죽 되어버렸죠. 똑바로 말해보게. 요리 나버랭이라는 촌놈이 우리 지연이 같은 교사 만나러 생기는 게 가당키나 한가?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십니까? 지연이도 제가 하는 일을 인정해줬습니다. 지연아, 또 말해봐. 그거야 그때고. 나보다 못 버는 남자 싫어. 뭐? 내가 자네 친구한테 속았네. 돈 잘 번다고 해서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쌍거지 놈을 소개시켰어? 내가 이놈을 가만히 안 두지. 장모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또 장모라는 말씀에 치우게. 이 결혼도 파혼이야. 내 잘난 딸 자네한테 주기 아깝지. 아까워. 결국 그 입에서 파혼이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너무 기가 차서 헛웃음만 났고 엄마 뒤에 숨은 그 여자를 쳐다보니 제 쪽으로는 쳐다도 보지 않더군요. 진짜 뒤통수를 꽝 하고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우리가 인연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건데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되면 결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내 딸 너 같은 인간한테 못 줘. 그 나이에 돈도 못 버는 인간이 무슨 결혼이야. 지연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그 여자에게 물어보니 대답 대신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고르고 골라 겨우 찾았나 싶었더니 또 속이 시꺼먼 걸 찾아서 이 낭패다 싶었죠. 네, 좋습니다.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죠. 집도 구하고 혼수도 다 제가 했지만 어차피 제가 한 거니까 피해 보상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피해 보상? 속인 거 차는데 우리가 왜 피해 보상을 해야 해? 정신적 피해 보상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정신적 피해 보상이요? 제가 무슨 피해를 줬는데요?
속였잖아, 거지인 거. 저 속인 적 없고요. 지연이한테 말했던 400만 원은 월 매출이 아니라 일 매출입니다. 뭐라는 거야? 일 매출이요. 하루 동안 판 매출. 한 달로 치면 1억 2천이겠네요. 네, 1억 2천이요. 억이라는 소리에 깜짝 놀란 장모와 여자는 눈이 희둥그레져서는 말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더군요. 그것 말고 제가 체인도예요. 전국에 10개 정도 되는데 거기 로열티도 받으면 월수비는 더 되겠죠? 세상에, 그게 진짜인가? 제가 거짓말을 왜 합니까? 그래, 제 식당은 여기가 아니고 저기예요. 저게 제일 큰 3층짜리 식당이요. 진짜 제 가게를 눈으로 보고 난 두 여자는 전 재산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이미 두 사람에게 정이 떨어진 저는 더 이상 두 사람을 호감 있게 쳐다보지 않았고요. 자네 마음 상했나? 내가 오해했지 뭐. 그러게 너는 말을 제대로 들었어야지. 이게 무슨 실례야? 엄마, 어떡해. 아니, 자네 마음 상한 거 풀어. 내가 미안하네. 선생님 뭐 대수인가? 그래봤자 박봉이지. 안 그런가? 아까랑 말씀이 다르시네요. 내가 좀 탈줄이라 욱하는 게 있어. 그런데 뒤끝은 더 없거든? 나 좀 이해해주게, 어? 내가 잘 모르고 실수했어. 오빠, 내가 미안해, 어? 내가 잘못 알고 그랬어. 이거 놓지? 좋은 말 할 때? 갑자기 돌변한 두 사람은 저에게 매달리면서 갖은 아양을 다 떨며 사과를 했어요. 간이랑 쓸개라도 줄 것처럼 들러붙는데 그 모습이 짜증스럽기만 했죠. 예비 장모였던 여자는 저에게 애교도 부리며 말을 하는데 거짓말 아니고 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우리 김서방, 인물만 좋은 줄 알았더니 능력도 너무 좋고, 정말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사례 보겠어? 이 손 놓으시죠. 김서방, 화 풀어. 진심으로 역겹습니다. 이 손 놓으세요. 온몸을 비비며 안겨붙는 두 사람을 세차게 뿌리쳤어요. 팽당한 두 사람은 울상으로 저를 쳐다봤고요. 너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알겠어? 오빠. 어디서 거지 같은 게 들러붙어서는. 늦지 않게 그 인상 알려줘서 고마운데 다시는 보지 말자. 교사식이나 되는 인간이 완전히 속물이구만. 세상 그렇게 살지 마. 나중에 다 돌려받으니까. 도윤씨, 진짜 이대로 헤어질 거야? 당신이 나 같은 스펙 좋은 와이프 어디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같은 스펙 줘도 안 해. 도윤씨.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엄포를 넣고 애타게 저를 부르는 두 사람을 외면하고 그 자리를 떴어요. 하려고 했던 결혼이 무산돼서 속이 쓰리지만 늦지 않게 본 모습을 보게 돼 얼마나 다행이던지. 하마터면 머리에 똥만 가득한 여자랑 결혼해서 큰 손해를 볼 뻔했죠. 교사랍시고 의지되는 꼴이라니. 뭐 대담한 재능 아닌 것처럼 과시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사단이 나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그 후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하길래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식당에 찾아와 난동 부린 적도 있어서 경찰 손에 끌려나간 적도 있었고요. 한동안 애를 그렇게 먹이더니 어느 날부턴가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계속 스토커처럼 굴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완전히 바닥은 아니었던지 적당히 괴롭히고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 여자를 소개해준 친구는 한바탕 쏟아붓고는 절교를 했고요. 괜히 친구 면 살려주려고 했다가 똥을 뒤집어 썼으니 그 정도에 끝낸 것도 제 입장에 많이 봐준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몇 년 동안 여자를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이후에도 선찰이나 소개팅이 더 들어왔지만 운이 아닌 것 같아 모두 거절했죠. 그러다가 제가 마음을 주게 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지금의 제 아내예요. 아내는 저희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온 매니저였어요. 나이차가 15살이나 나서 제가 여자로 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아내와 같이 있을 때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고 그게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됐죠. 제 첫사랑이나 마찬가지예요. 같이 일한 시간만큼 사람 됨됨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결혼에 망설임은 없었고 덕분에 지금 아들까지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저에게 아빠 된 기분을 알게 해준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은 오래 봐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좋은 사람은 오래오래 볼수록 더 좋은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